전기기능사 실기 공개문제 16번 넘버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넘버링이 되겠죠. 회로상에 번호를 매기는 건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는 용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 기구상에서 어떤 특정 단자와 또 어떤 특정 단자 간의 회로상에 위치한 결선을 토대로 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전기기능사 실기의 주된 검증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구마다 표준화되어 있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알아야지 회로상에서 어떤 번호와 어떤 번호상에 결선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결선할 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회로도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자 아래에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기호와 기호 사이에는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 연결을 회로상에 동일하게 결선해주기 위해서는 이 기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번호가 기입되어야지만 그 번호를 토대로 이렇게 기구 간의 선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회로도상의 번호 매기기, 즉 넘버링이 될 겁니다. 번호를 매긴다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기구의 회로도를 보고 그 기구에 맞는 기호에 해당되는 번호를 매기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넘버링을 한다는 거는 핀 번호가 없는 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옐로 램프, 레드 램프, 또 이런 푸시 버튼, 이런 기구들은 단자가 그 기구상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단자를 순서에 상관없이 회로도에 맞게 결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특정 기능이 있는 그에 따른 핀 번호가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번호를 매기는 것. 이 기구들은 특징이 여기는 제어함 외부에 그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함 내부에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핀 번호가 있는 많게는 12핀, 적게는 8핀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옐로우 램프나 푸시 버튼과 같이 내부에 핀 번호가 따로 없는 기구들은 제어함 외부에 이렇게 놓이게 될 겁니다. 회로도에서는 제어함 내부에 있는 핀 번호가 있는 기구와 또 제어함 외부에 핀 번호가 없는 기구 상에 결선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로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부에 있는 특정 단자와 외부에 있는 기구의 단자 간에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규정상 외부에 있는 기구와 내부에 있는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상부의 단자대 혹은 하부의 10핀, 10핀, 20핀 단자대를 통해서 결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부에 있는 기구도 여기 20핀 단자대 중에서 특정 번호에 해당되는 단자가 할당돼야 될 거고요. 이 내부 기구도 이 단자를 통해서 외부 기구와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넘버링에 대한 정의가 또 하나가 이루어지겠네요.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간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넘버링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기구의 각 기능에 따라서 8핀에서 10핀에 해당되는 핀 번호를 회로도의 기호에 맞게 기입해주는 내부 기구 내부에 핀 번호 결선해주는 넘버링 하나, 그리고 외부 기구와 내부 기구 간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주는 넘버링 하나, 그렇게 두 가지의 넘버링이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넘버링이 될 겁니다. 먼저 제어함 외부 기구의 단자대 번호를 먼저 매겨보도록 할게요.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먼저 보고요. 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상에서 제어함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에 해당되는 기구들은 상부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기구들은 하부 단자대 20핀이 되겠죠. 10핀, 10핀, 20핀의 단자대와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위쪽을 우리가 임의로 식별자 A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래쪽은 B로 표현을 하고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쭉 꺼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구들은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입니다. 그러면 이 레드 램프, 그린 램프를 회로상에 찾아가 보면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있습니다. 자, 회로도 상에서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하나의 단자와 또 다른 기구 간의 결선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린 램프도 하나의 단자와 또 다른 기구 간의 결선이 이루어져 있고, 각각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는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상에서도 레드 램프, 그린 램프는 이 컨트롤 박스 내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아래쪽에 이 공통에 해당되는 선을 공통선으로 묶어서 한 가닥의 선으로 이렇게 단자대 쪽으로 결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자는 총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선이 네 개로 단자대 쪽으로 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들겠지만, 이 공통선에 의해서 세 가닥 선으로 단자대에 넘버링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컨트롤 박스를 열면 레드 램프는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린 램프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단자 하나당 하나씩 선을 빼서 결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총 네 가닥의 선이 이 관을 통해서 이 단자대로 향행이 될 거고요. 우리도 번호를 A, 상부 단자대니까 A로 해서 1, 2, 3, 4로 매겨야 하겠지만, 이 회로도상의 지금 아래쪽은 두 개의 기구간에 서로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레드 램프의 단자와 그린 램프 단자 간의 점프선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묶어주고 하나의 선만 이렇게 결선해주면 동일한 각각의 기구의 단자의 전류가 인가되는 부분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가 레드램프 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혹은 레드램프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선이 결선되어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전류가 또 흘러서 이 선을 타고 그린램프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혹은 전류가 흘러 나오겠죠. 자, 요 결선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관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레드램프의 한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 있는 공통선, 점프선을 통해서 다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그린램프 단자로도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선을 4개 빼서 각각 단자로 전류를 흘려주는 거나, 공통선으로 묶어서 각각 전류가 하나의 라인으로 들어가서 공통선을 타서 그린램프로 들어가는 거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부분은 회로도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과 동일한 형태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선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조금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의문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회로도상에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기구들끼리는 우리가 공통선으로 묶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공통선으로 묶으려고 했을 때 가운데 부분에 다른 기구가 개입된다면 떨어져 있는 기구끼리 이렇게 공통선을 묶는 부분이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래쪽에 전원부에 해당되는 기구들이 지금 하나의 라인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이 회로도상에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은 설계상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다 묶어 놓은 거고요. 회로 설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모든 기구들의 전원을 L3 쪽에서 인가받은 이쪽의 전류를 흘려줘라, 혹은 흘려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로도상에 설계되어 있는 이 순서는 우리가 결선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 좀 떨어져 있는 기구라도 결선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넘버링을 해보면요, 또 가다가 보면 화이트 램프와 옐로우 램프를 만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옐로우 램프가 있고 또 화이트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죠. 옐로우 램프와 화이트 램프. 이쪽에서 선을 하나 빠지고요. 또 옐로우 램프에서도 선이 하나 빠지고, 또 이 아래쪽에 공통선으로 묶어서 또 공통선이 하나 빠지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이트 램프와 옐로우 램프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회로도상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지, 실제 결선할 때는 떨어져서 결선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램프, 옐로우 램프는 컨트롤 박스 내에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회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전원 단자 하나를 서로 전류를 흘려주게끔 작업을 하시오라는 의미지, 어떤 순서로 전류가 흐르게끔 결선하시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런 기구들의 단자들은 결선할 때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모든 기구들의 전류가 인가되면 된다. 결선 방법은 작업자의 편의에 따라서 결선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램프, 옐로 램프도 똑같이 레드 램프, 그린 램프처럼 우리가 한 가닥을 공통으로 쓰고요. 나머지 세 가닥으로 단자대와 결선을 해줄 겁니다. 그럼 3번까지 했고요. 한 칸 띄우고 5번부터 6번, 7번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여기 가운데 TB1과 만나죠. TB1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로도상에 여기 나와 있죠. L1, L2, L3 주 전원이 될 겁니다. P는 보호도체로서 접지선이 해당될 거고요. 그래서 TB1이란 단자에 네 가닥의 선이 지금 인입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범례를 보더라도 TB1은 전원 단자대 4핀을 이용한다라고 명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전원선 네 가닥의 선이 결선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TB1으로부터 이건 외부 기구가 되겠죠. 내부 기구와의 결선을 위해서 단자대 쪽에 네 가닥의 선이 연결될 겁니다. 근데 TB1은 요 센터에 있어요. 이 제어함 쪽에 센터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자대도 가운데 번호를 할당해 줌으로써 결선할 때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주전원 케이블의 단자번호는 9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고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쭉 가다 보면 PB0와 PB1이 있네요. 여기 PB0, PB1이 있죠. 하나의 단자가 단자대와 결선될 거고요. 또 다른 단자 하나가 또 단자대와 결선될 거고, 또 이 PB0와 PB1은 서로 막힘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가 서로 공통선을 통해서 인입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단자와 단자대 간의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2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요. 14, 15, 16번이 넘버링 될 거고요. 상부 단자대의 넘버링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부 단자대 가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2가 되겠죠. TB2는 찾아보면 여기 모터 쪽에 결선되는 단자대가 되겠죠. 법례에서 보더라도 TB2와 3는 전동기 쪽에 단자대 4핀이라고 명칭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가닥의 선이 단자대로부터 결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래쪽이니까 우리가 B라고 그렇게 명명하고요. 단자대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그렇게 4개의 핀을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 쭉 가다가 TB4에 또 걸리게 되네요. TB4는 회로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서 TB4를 범례에서 확인해 보면 LS1, LS2 단자대 4핀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리미트 스위치의 단자대가 되겠죠.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자대 번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했고요. 한 칸 띄우고 6번, 7번, 8번, 9번으로 이렇게 단자대 번호를 할당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만나는 관이 여기가 되겠죠. TB3입니다. 아까 앞에서 했죠. 전동기 단자대입니다. 9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요. 11번, 12번, 13번, 14번으로 이렇게 넘버링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또 만나는 게 PB2. PB2는 푸시 버튼 2가 되겠죠. 두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한 칸 띄우고 16번, 17번. 자,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 중에 하나의 타입이죠. 예, 단자대 번호의 번호를 각각 외부 기구와의 내부 기구 상에서 매겨봤습니다. 자, 이 단자대 번호를 가지고 이제 회로도상에 핀 번호와 함께 같이 매겨보도록 할게요. 회로도상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1이죠. 우리가 TB1은 여기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죠. 단자대 번호를 9번부터 12번까지 상부 단자대입니다. 그래서 상부 단자대의 번호를 9번부터 10번, 11번, 12번으로 이렇게 매겨주고요. MC12는 따로 핀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측 위쪽에 해당되는 3개의 핀에 순서대로 결선을 해주면 되고요. 또 아래쪽 핀이 되겠죠. 2차 측에 해당되는 핀 번호를 회로도와 맞게 이렇게 결선해 주면 됩니다. 따로 핀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기호가 눈에 띄는데요. 요 기호는 EOCR이라는 기호인데 우리가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를 보게 되면 요 기호와 동일하죠. 그래서 같은 기호에 해당되는 번호를 그대로
매겨주면 됩니다. 요 내부 결선도는 시험장 가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구별로 내부 결선도, 곧 기구 내부의 기능에 따른 핀 번호에 해당되는 구성도는 지급이 되니 보시면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저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겼고요. 그 다음 보이는 기호가 요 기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찾아봅니다. 요 기호가 동일하죠. MC 전자접촉기의 야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2번, 3번으로 매겨주고요. 아래쪽은 7, 8, 9번입니다. 7, 8, 9번으로 매기고요. MC가 두 대가 사용됐네요. 그래서 같은 번호로 이렇게 매겨주면 됩니다. MC 1, 2로 7, 8, 9로 매겨주고요. TB2, TB3는 외부 단자대가 되겠죠. 여기 TB2 그리고 TB3에 해당되는 번호를 우리가 단자대 번호를 매겼습니다. 하부 쪽이니까 B로 하고요. 그리고 1, 2, 3, 4번으로 매겼고요. 그럼 TB3는 11, 12, 13, 14번으로 우리가 매겨보았습니다. 주회로 쪽에 넘버링을 다 마쳤고요. 이제 보조회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조회로 쪽으로 넘어갈 때 보이는 게 퓨즈가 되겠죠. 퓨즈는 여기 1차 측, 처음 우리가 결선 시에는 위쪽이 해당되겠죠. 퓨즈 요 위쪽 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요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1차 측의 결선은 주회로선 2.5 스퀘어 갈색과 회색으로 인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이 되겠죠. 2차 측에 해당되는 결선은 1.5 스퀘어 보조회로선으로 결선이 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이 퓨즈의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왼쪽 부분이 될 거고요. 세워져 있는 부분에 아래쪽 부분의 퓨즈가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제어회로 부분으로 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EOCR이 될 건데요. 회로도상의 아래쪽 부분은 각 기구의 전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원 부분에 형광펜으로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전원부에 해당되는 스위치 부분도 같이 마킹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EOCR 부분을 내부 결선도에서 찾아보면 전원부는 6번과 12번, 그래서 6번과 12번으로 이렇게 넘버링 해주고요. 스위치 부분은 지금 요 두 개의 동그란 부분에 이 선이 붙어 있죠.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비접점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이 단자와 이 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상태. 그러나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 흘러가던 전류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점을 브레이크 접점, 비접점이라고 명명하고요. 이 스위치는 지금 이 단자의 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그러다가 이 스위치가 동작해서 붙게 되면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감에 따라서 일을 해주겠죠. 아르바이트 접점, A 접점,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이 내부 결선도에서 보면 이 단자의 선이 붙어 있죠. 4번과 요 10번에 해당되는 요 선이 지금 B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링을 해주고요. 4번, 10번, 10번, 4번. 떨어져 있는 부분의 단자를 확인해 보면 여기 5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선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 요 공통으로 묶여 있는 선에 의해서 이 10번과도 A 접점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번이라는 이 단자는 4번과도 B 접점을 이루고요. 또 5번과도 A 접점을 이룰 겁니다. 요걸 이제 공통 단자, 요걸 공통선이라고 하는데요. 회로도상에 보더라도 요 단자와 지금 요 단자는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요 공통으로 이루어진 선 부분, 요 공통 단자 부분이 10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번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비접점은 4번, 그리고 떨어져 있는 나머지 단자는 5번이 될 겁니다. 요 번호는 바뀔 수가 없어요. EOCR의 6번, 12번, 요 단자는 12번, 6번이라고 써도 됩니다. 우리가 전원부에 해당되는 이 기구에 이런 코드를 플러그에 꽂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향성 있게 꽂진 않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꽂더라도 전원은 인가됩니다. 방향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6번, 12번이든 12번, 6번이든. 그러나 요 넘버링은 지금 공통 단자, 공통선으로 10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상의 요 부분이 공통선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꿔주게 되면
공통 단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번, 4번, 10번, 5번은 번호를 바꿔줄 수가 없다. 요거 좀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 보이는 게 옐로 램프입니다. 우리가 아까 옐로 램프하고 화이트 램프하고 선을 묶어줬죠. 그래서 5번, 6번, 7번 상부 단자 되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은 A에 5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 공통선으로 해당되는 요 선은 A에 6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7번이 될 거고요. 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작업자의 개발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번호를 매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이는 기구가 타이머입니다. T1입니다. 타이머가 두 개가 사용됐네요. 타이머 1, 2. 접점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면 여기 타이머가 한시 접점 사용됐고요. 또 여기 순시 접점 사용됐네요. 두 번째 타이머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시 접점 사용됐고요. 그 다음 이쪽도 T2에 한시 접점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타이머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핀 번호를 매겨주면요. 전원부입니다. 전원부는 여기 AC 220V로 되어 있죠. 2번, 7번. 그래서 동일할 겁니다. 2번, 7번. 또 이 핀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머든 간에 번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원 부분 2번, 7번 매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건 한시 접점으로 우리가 세팅한 시간 이후에 이 스위치는 동작을 할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건 붙고요. 붙어 있는 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긴 떨어져 있죠.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6번과 8번일 겁니다. 8번, 6번, 6번, 8번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T1 부분에 이 부분 삼각형 표시가 없죠. 이건 순시입니다. T1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접점이 바로 붙을 거예요. 그래서 3번과 1번, 1번과 3번으로 넘버링 해주면 되고요. T2도 마찬가지입니다. T2 쪽도 순시죠. 요 T1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두 대의 타이머가 사용됐기 때문에 같은 접점은 동일한 번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T2의 한시 접점도 보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럼 여기 보면 8번이 이렇게 지금 공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은 8번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번호를 바꿀 수 없어요. 8번에 붙어 있는 접점은 5번입니다. 붙어 있는 쪽은 5번, 떨어져 있는 쪽은 6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번호는 공통이 있는 접점의 번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MC1입니다. MC1 부분은 여기 있네요. MC1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또 여기 MC2도 있네요. 두 대의 전자접촉기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같이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전원 부분은 6번, 12번이죠. 그래서 6번, 12번이고요. MC2도 마찬가지로 6번, 12번, 12번, 6번 해도 되고요. MC1, 2 다 A 접점 사용했네요. 4번과 10번이 지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4번과 10번 혹은 10번과 4번으로 이렇게 둘 다 같이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계속 같은 형태네요. 릴레이도 두 대가 사용됐습니다. 릴레이 쪽도 A 접점 하나 사용됐고요. 두 번째 릴레이도 A 접점을 사용됐죠. 그래서 X1은 8핀 릴레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X라는 표시는 전원부는 2번, 7번입니다. 2번, 7번. 마찬가지로 X2도 2번, 7번이에요. 핀 번호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구든 동일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리고 A 접점 사용했으니까 1번, 3번, 3번, 1번 써도 되고요. 8번, 6번, 6번, 8번 써도 됩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8핀 릴레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써보도록 할게요. 1번, 3번. X2도 마찬가지로 1번, 3번. 자, 이렇게 매겨봤고요. 자, 그 다음 레드램프, 그린램프죠. 우리가 여기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A에 1, 2, 3으로 매겼네요. 그래서 레드램프 한쪽은 A에 1이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 라인은 A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쪽은 A에 3이 될 겁니다. 그린램프 쪽은. 자, 그 다음 푸시 버튼 1입니다. PB1은 PB0와 함께 우리가 14, 15, 16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부 단자 대 A에 14, 그 다음 여기 가운데에 공통 부분은 A에 15, 그리고 아래쪽은 A에 16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푸시 버튼 2가 있네요. 여기는 16, 17로 하부 단자대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B에 16, B에 17.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TB4가 되겠죠. 6, 7, 8, 9입니다. 하부 단자 되죠. 그래서 여기는 B에 6, 여기는 7, 여기는 B에 8, B에 9로 이렇게 넘버링 하면
공개문제 16번에 대한 넘버링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